지나치게 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100점 만점 받을 필요 없이 딱 합격할 수준으로 빠르게 작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저에게 구독자 두 분이 이 자소서 좀 난도질을 해달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1번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수해내는 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이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목표한 바를 이뤄낸다라는 자기만의 방법이 제시된 거고요. 2번 자소서는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좀 연결되는 부분을 응용하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실행한다라는 관점으로 써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과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자소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생각과 행동 안에서 내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줬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서 요구한 성과를 제시했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100일장 나간다는 마음으로 막 정말 이렇게 막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빠르게 넘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원한다면 본인의 답변에서 상황 설명을 20% 미만으로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은 드라마틱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 두 분의 자기소개서를 갖고 왔는데 이 두 개의 자소서는 충분히 합격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 부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자소서의 공통점은 전체 글자 수 대비 상황 설명이 20% 미만으로 간결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1번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 정도만 작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자소서도 20% 미만으로 해서 간결하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생각과 행동 부분에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황을 줄여야 된다는 거 잘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의식의 흐름대로 상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상황에 엄청나게 힘을 주게 되고, 힘을 주게 되면은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글자 수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줄이질 못합니다. 중복 의미를 삭제하시고 문장을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전 직장의 인턴. 전 직장이란 말은 제가 볼 때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의미상 문제가 없죠. 그리고 보통 관례라는 것은 보통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라는 말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자에서 60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성격의 장단점을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에는 5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량보다는 가급적이면 인성 키워드, 예를 든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석 능력, 이런 것보다는 배려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꼼꼼함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성품과 연관성 있는 인성 키워드를 잡는 것을 좀 더 추천을 좀 드리고요. 글자 수의 비중은 저는 5대5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좀 더 장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6대4의 비율도 가능한데 단점을 너무 적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단점부터 보여주고 장점으로 마무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장단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싶다면은 장점, 단점 순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무와 꼭 연결을 해줘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억지스럽게 직무와 연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적 측면의 키워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다른 단점은 뭐가 있는지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예시를 좀 볼 텐데요. 사소한 배려. 일단은 이 지원자는 상황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입사하게 돼서는 이렇게 발휘하겠다.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도 없고 실질적으로 배려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차별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평범한 걸 보여준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좀 진솔함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자가 아니더라도 2개만 반영하면 쉽게 입사법 합격할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기업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녹색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 기업의 목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합격에 가깝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힘쓰겠습니다, 일조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일조하겠습니다. 저는 산업이든 공로비든 열심히 이 기업에서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여 의지를 밝혀주고 있거든요. 자, 이 2가지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을 탈락시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기업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고 입사 후에 열심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그러면 안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입사포부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가산점을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만의 로열티를 부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같은 답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6.1%, 2.2% IR 자료에서 확인했다, 하반기 경영 전략에서 확인했다. 이 기업만의 더욱더 특화된 정보를 언급함으로써 나는 이 기업만을 위해서 입사포부를 쓰고 있는 거니까 내 정성을 봐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기업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엄청나게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그런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답변은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거 좀 평범한 거 아닙니까? 평범하게만이라도 작성하셔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무슨 영업 전략, 경영 전략, 신사업 전략 그런 거 제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본인이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 2가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로얄티 요소를 좀 더 넣어준 다음에 성의 있게 준비한 사람이니까 좋게 봐달라. 아이디어까지 세부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나 입사하게 돼도 일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하지 않고 꾸준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입사포부에서 가장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